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숨지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강압적인 수사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숨진 공무원 측은 특검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측이 특검과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메모 자체가 불법 수사, 강압 수사, 심야 수사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죽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A씨 변호인은 조서 열람을 먼저 신청한 뒤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판단하겠다면서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A씨가 직접 작성한 거라며 공개한 메모에는 특검 수사관과 팀장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유족에게 여러 차례 특검 조사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짤막한 글에 다 나와 있어요. 본인의 신경,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거를 아마 조사를 받고 나서가 더 아마 부담이었을 거예요. 김건희 특검팀은 A씨 변호인의 고발 검토 입장에 대해 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힌 어제 입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13일 A씨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야권은 숨진 공무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팀에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정쟁화를 우려한 이후에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 숨진 일과 관련해 내부 CCTV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진 의원은 강압, 무시, 수모, 멸시 같은 단어가 18차례 나오는데 이런데도 강압이 없었냐며 조사 녹화 파일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죽음을 변명으로 덮을 순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제2, 제3의 희생도 이어질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비판의 화살을 대통령실로 돌렸습니다. 과로로 숨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은 추모하면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선 침묵하냐고 따졌습니다.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권이란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택적 인권인 것 같습니다. 자필 메모에 등장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자신을 억지로 엮으려고 양평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위원장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민주당은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이번에 숨진 이 양평군청 공무원은 누굽니까? 네, 이번에 숨진 공무원은 50대 남성으로 현직 양평군 면장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이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특혜 의혹의 배경이 되는 시점인 지난 2016년에 당시 양평군 직가관리팀장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당시 김건희 여사 모친 가족회사가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통상 개발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 땅값에서 개발 비용과 기부 체납 등을 뺀 개발이익의 20에서 25%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숨진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언제 이뤄진 겁니까? 네, 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요, 지난 2일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검이 공개한 당시 조사 일정에 따르면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오후 11시 10분쯤부터 시작된 조서 열람은 다음 날 새벽 0시 52분쯤 마무리되면서 모든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특검은 추가 조사가 예정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은 뒤에 약 일주일 뒤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요? 네, 경찰은요,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는다, 이런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자택 화장실 안에서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에 따르면 고인은 조사 이후 불안정한 심리가 계속됐다고 주변에 재차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변호인에게 특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서에 적었다, 특정 진술을 계속 강요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특검은 회유나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조사는 오후 8시 50분쯤 고인의 동의를 얻어 계속됐고 점심과 저녁 2번의 식사 시간과 휴식도 3번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무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던 상태라서 강압적으로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논리입니다. 조사 종료 시각, CCTV, 또 조사 녹화 파일을 공개하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